안녕하세요, 축구 감별사입니다. 오늘은 무리뉴 감독의 토트넘 첫 패배의 이유와 그 솔루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맨유와 경기에서 무리뉴 감독이 토트넘 부임 이후 첫 패배를 당했는데요. 무리뉴 감독은 다이어를 선발 라인업에서 과감히 제외하면서 윙크스, 시소코를 더블 볼란테로 기용했고, 빠른 선수들이 많은 맨유를 상대로 빌드업 시 안정적인 패스로 공격을 시도하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솔샤르 감독은 스피드가 빠른 레시포드, 제임스를 활용하여 토트넘의 좌우를 흔들었고, 결과는 토트넘이 2대1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근데 알리 선수 폼은 진짜 극강이네요. 어떻게 저렇게 골을 넣지? 맨유는 어떻게 좌우로 흔들었을까요? 핵심은 바로 롱볼입니다. 맨유와 토트넘 경기에서 나온 패스 타입인데요. 맨유는 총 458개의 패스 중 56개의 롱볼 패스를 했고 390개의 숏 패스를 했습니다. 반면 토트넘은 524개의 패스 중 61개의 롱볼 패스를 했고 437개의 숏 패스를 했습니다. 맨유의 롱볼 패스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얼마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롱볼을 뜯어보겠습니다. 두 팀의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바로 선수의 차이입니다. 토트넘의 롱볼 개수를 보면 톱이 15개, 가자니가 13개, 산체스 12개, 시소코 4개, 오리에 베르통원, 해리케인 3개, 모우라, 알리, 은돈벨레 2개, 윙크스, 에릭센 1개로 총 61개의 롱볼이 나왔네요. 센터백과 골키퍼에서 40개의 롱볼이 나왔습니다. 3명의 선수가 총 61개 중 40개, 65%를 차지하네요. 그럼 맨유를 한번 볼까요? 데헤야 11개, 맥과이어 11개, 프레드 8개, 맥토미니 8개, 애슐리 영 6개, 린델로프 5개, 완비사카 4개, 링가드 2개, 제임스, 그린우드, 쇼 1개씩 총 56개의 롱볼이 나왔습니다. 특이한 건 프레드, 맥토미니가 8개씩 한 것인데요. 같은 포지션에 있는 토트넘 선수 시소코는 4개, 윙크스는 1개로 현저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프레드, 맥토미니 두 선수의 롱볼만 56개 중 16개, 28%인데요. 패스의 도착 지점은 레시포드, 제임스였던 것입니다. 무리뉴 감독의 앞선 3경기의 전술을 보면 비대칭 전술로 3-2-5로 위치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수비가 벌어지면서 사이사이에 공간이 생겼는데요. 이 사이 공간에 맨유는 후방에서부터 롱킥을 때려 플레이를 하였고, 특히 양쪽 사이드로 때려넣고 공격을 펼친 것입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사이드로 무조건 볼을 보내놓고 플레이를 한 것이죠. 도착 지점이 둘인지를 어떻게 할까요? 경기 중에 나온 공격 방향인데요. 좌우를 많이 활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왼쪽을 더 많이 공격한 건 비대칭 전술에 오리에 선수가 공격으로 올라가 있는 수비 공백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전반전에 3-2-5 포메이션이 안되고 4-2-4 포메이션이 된 것입니다. 토트넘의 선수 포지션도 비교해보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요. 왼쪽은 본머스전, 오른쪽은 맨유전입니다. 한눈에 봐도 본머스전보다 선수들의 간격이 양쪽으로 벌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맨유가 양쪽으로 볼을 많이 보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무리뉴 감독의 패배하는 팀이 정해져 있다고 말한 이유가 나옵니다. 무리뉴의 토트넘을 이기는 방법을 맨유가 제시해 줬거든요. 앞으로 토트넘을 만나는 팀들 중 양쪽 사이드에 빠른 선수를 보유한 팀에겐 고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방에서 양쪽 사이드로 롱볼을 때려놓고 플레이를 할 것이니까요. 굳이 롱볼이 아니더라도 토트넘의 양쪽 사이드가 느리니 가운데보다는 사이드로 파면서 공격하면 충분한 승산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양쪽 선수의 스피드를 이용하였고, 두 번째 골 페널티킥을 허용하는 빌비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근데 레시포드가 12시로 서 있긴 했어요. 아니 무슨 슈팅을 때리는 족족 무회전으로 때리고 다 꽂히고 뭐 골대도 맞고. 무리뉴 감독은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방 압박입니다. 전방 압박이라고 하면 뒷공간이 더 생기기 때문에 실점이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뒷공간이 나더라도 아예 롱볼이 못 나오도록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술을 잘 쓰는 팀이 리버풀인데요. 매우 높은 라인으로 양쪽 사이드를 올리고 플레이를 하지만 볼이 뺏기거나 패스 미스가 나면 주변에 3명 이상의 선수가 압박하여 볼을 탈취합니다. 그리고 상대 수비에게 볼을 돌리면 마누라 라인이 빠르게 전방을 압박하여 뒷공간에 킥
킥이 못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무리뉴 감독은 맨유전에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반 초반에 압박하는 모습인데요. 알리 혼자 압박을 하고 무리 없이 패스를 합니다. 뒤를 돌아본 알리 선수는 왜 압박을 안 하냐는 제스처를 취합니다. 처음 들고 온 카드가 전방 압박이었지만 얇은 선수층으로 3경기를 연속으로 뛴 토트넘 선수들의 체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전방 압박에서도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어정쩡한 압박으로 양쪽 사이드에 킥이 나오면서 수비 라인이 뒤로 물러나고 공을 뺐더라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것입니다. 두 번째, 버스 세우기. 지극히 뇌피셜로 현재 토트넘에 필요한 전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버스 세우기는 무리뉴 감독이 좋아하는 전술입니다. 흔히 두 줄 수비라고도 하는데요. 하프라인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고 우리 진영에서 수비 한 줄, 미드필더 한 줄을 세워놓고 수비하는 것입니다. 토트넘이 필요한 전술이라고 말한 이유인데요. 현재 토트넘의 선수층은 매우 얇습니다. 게다가 토트넘을 떠나고 싶다고 강력하게 말하는 에릭센까지 없어지면 정말 남은 선수들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버스를 세우고 수비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공격적으로 앞으로 나가는 것보단 간격을 유지하면서 수비를 하는 것이 체력적으로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공격하다 보면 수비 뒷공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때 필요한 선수가 손흥민, 모우라, 빠른 역습이 가능한 선수입니다. 바로 선수비, 후역습이라고 불리는데요. 어떻게 보면 무리뉴 감독이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일 잘하는 것을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무리뉴 감독은 리그, 챔스를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